적의 중무장 보병들은 철저하게 방어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놈들 끈질기기 그지없군. 제베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우리의 공격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그들은 방패로 밀집된 방어벽을 이루었고 그 뒤에서 기병대가 몰려들어 몽골군을 압박했다. 저 방패를 어떻게든 부셔야 한다. 촌호가 소리쳤다. 모두 집중하라. 우리가 지쳐도 멈추지 않는다. 몽골군의 강력한 무공이 적의 전열을 흔들어 놓아도 적의 기병과 보병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손쉽게 방어를 재정비했다. 저들은 정말 잘 훈련되어 있군. 수부타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것 같으냐? 끝까지 싸운다. 몽골군은 적의 단단한 방어벽을 뚫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한치도 전진하지 못한 채 지쳐갔다. 2달이다 2달이나 싸웠지만 제베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아직도 우리는 이곳에 있다. 오를로크 제베는 날카로운 눈으로 적의 방진을 노려보았다. 이놈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제베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의 검끝에 맺힌 피는 전장의 붉은빛과 섞여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적의 방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다. 제베는 옆에 있던 수부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저들의 방패를 부셔야 해. 수부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베. 놈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중무장한 보병들은 견고한 방패로 몽골군의 기동력을 무력화했고 빠르게 재편성되는 기병대는 몽골군의 약점을 끊임없이 노렸다. 몽골군의 무공이 아무리 강력해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적의 전술 앞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모두 최후의 힘을 다해 싸워라. 제베는 외치며 검을 다시 높이 들었다. 2달간 몽골군은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적의 완벽한 방어벽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46장. 수부타이는 제베와 촌호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전장에 불타는 기운이 그들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수부타이는 지도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곳에서 협공을 펼친다. 적들이 중앙에 집중하는 순간 촌호가 돌파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제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병사들은 이미 매복 위치에 준비를 마쳤다. 협곡으로 적들을 유인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촌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칼자루를 쥐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중앙 돌파는 내가 맡겠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내가 퇴각할 때 너희가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해라. 수부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면 이번 전투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는 촌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조심해라, 촌호. 적들을 상대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계획에 맞춰 퇴각해야 한다. 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그들이 내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촌호의 결의를 믿으며 각자 자신의 위치로 이동했다. 전장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로 울부짖는 함성과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부타이는 중얼거렸다. 모두 준비되었지. 이제 때가 왔다. 제베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멀리서 손짓하며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수부타이의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적들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전투로 지쳐 있었고 그 틈을 노린 촌호는 강력한 중앙 돌파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촌호는 징역을 시작했다. 그의 눈은 이미 피로 물들었고 적의 중심부로 향하는 길에는 무수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검끝에서 발동된 천둥의 춤은 번개처럼 빠르게 휘몰아쳤다. 모두 길을 비켜라. 오늘 이곳에서 너희의 끝을 보리라. 번개배기는 하늘을 갈라놓고 적의 방패는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번개의 속도로 치고 나가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한 적들은 당황한 눈빛을 보였고 그들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촌호의 암흑검법이 불을 뿜듯 발동되자 적진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의 검광참이 적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만들었고 검은 그림자처럼 스며든 그의 무형검은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너희들의 공포가 내 힘이 된다. 마지막까지 저항해봐라. 촌호는 적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더욱 깊이 적진을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번개였다.
적의 방패와 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암흑 폭풍이 그의 주위를 감싸며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 속에서 적들은 공포에 몸을 떨며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모든 공격이 끝난 후 촌호는 전략대로 퇴각해야 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며 퇴각 신호를 내렸다. 적은 그가 패배한 것으로 착각하고 더욱 맹렬하게 그를 추격했다. 적들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촌호를 끝까지 몰아붙였다. 촌호는 뒤로 물러나며 초원의 바람을 발동해 민첩하게 적의 공격을 피했다. 비겁한 자들아, 내가 물러나는 것이 패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의 병사들은 적의 공격을 받으며 일부러 더디게 퇴각했다.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의 고요함을 깨며 울려 퍼졌다. 촌호는 적을 유인하기 위해 잠시 멈칫하는 척하며 싸우다 은신 바람을 사용해 숲속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다. 이 협곡에서 너희의 무덤을 만들어주마. 따라와라, 어리석은 자들아. 그의 병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우면서도 퇴각을 이어갔다. 적은 이를 보고 더욱 승리를 확신하며 촌호를 쫓아 좁은 협곡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몰랐다. 그 협곡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군이 좁은 협곡에 들어서자 수부타이와 제베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협곡 양쪽에 매복한 병사들이 적의 전열을 가르며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지금이다. 모든 병사들이여, 적들을 섬멸하라. 수부타이는 신속하게 폭풍궁을 발동했다. 그의 손끝에서 발사된 번개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빛처럼 내리꽂혔다. 이놈들, 감히 우리의 영토에 발을 들이다니 후회하게 해주마. 적들은 그 화살에 맞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적들의 방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연속사로 끊임없이 발사되는 화살은 하늘에서 지옥의 비처럼 내렸고 적들은 도망칠 곳을 잃었다. 협곡에 울려 퍼진 것은 적들의 공포 섞인 비명뿐이었다. 그때 제베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의 검이 어둠을 가르며 혈원장이 발동되었다. 너희의 혼과 백은 이제 나의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내공을 응축한 그의 장법은 적의 생명력을 한순간에 흡수해버렸다. 제베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무형검으로 적의 방어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며 그들을 무차별로 공격했다. 제베는 혼백 흡수를 발동하여 적의 혼과 백을 흡수했고 그로 인해 더욱 강력한 내공을 얻게 되었다. 그의 검은 이리저리 휘둘러졌고 적들은 그가 움직이는 족족 쓰러졌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수부타이와 제베의 병사들은 협곡을 가로막고 적의 퇴로를 차단했다. 적들은 이제 완벽하게 포위당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의 장군은 이를 깨닫고 절망적으로 외쳤다. 모두 끝까지 싸워라. 이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혼란에 빠진 병사들에게 닿지 않았다. 수부타이는 그들의 절망을 보며 차갑게 외쳤다. 너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은 하지 마라. 제베는 적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의 혼은 나와 함께한다. 수부타이와 제베의 협공에 의해 적의 전열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협곡은 붉은 피로 가득 찼다. 전투는 마침내 끝났다. 수부타이의 치밀한 전략과 제베의 파괴적인 무공이 적을 완전히 섬멸했다. 촌호는 유인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적들은 몽골군의 함정에 빠져 끝을 맞이했다. 협곡은 적의 시체로 가득 찼고 전장은 고요해졌다. 몽골군은 승리를 쟁취했으며 그들의 강력한 무공은 다시 한번 전장을 지배했다. 47장 우하이 함락. 몽골군의 기세는 차갑게 서하의 우하이를 향해 몰아쳤지만 성벽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우하이 성은 정말 견고하군. 장군 수부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하이 성은 견고했고 몽골군은 초원에서의 기동전에는 능숙했으나 공성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몇 주 동안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으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고 성벽은 몽골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힘만 소모될 뿐이야. 쿠빌라이가 말했다. 그들은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다. 서하군은 강력한 방어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몽골군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몽골군의 힘겨운 공성전은 끊임없는 맹렬한 공격과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시도들로 가득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우리는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장군 수부타이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 곳곳에 울려 퍼졌다. 몽골 병사들은 거대한 공성탑과 돌팔 매질기를 사용해 성벽을 두드렸으나 서하군은 뜨거운 물과 화살을 끊임없이 퍼부으며 이를 저지했다. 멈추지 마라. 성벽에 틈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 또 다른 장수가 병사들을 독려했다. 성벽 위에서는 돌과 불화살이 쏟아졌고 몽골군의 공격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진흙과 피가 뒤섞인 전장에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수부타이는 초조한 눈빛으로 성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몽골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며 성벽의 틈을 만들고자 했으나 우하이 성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고 있었다. 초조함이 장수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성을 쉽게 무너뜨릴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칭기즈칸은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성주에게 고양이 1000마리와 제비 10,0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겠다고 전하라. 장수들은 칸의 명령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성벽 앞에서 끝없이 공격을 하던 그들에게 이 제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장군 수부타이가 입을 열었다. 칸이시여, 왜 이렇게 쉽게 포위를 풀려 하십니까? 고양이와 제비를 요구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칭기즈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목민인이 가축에 집착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속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본다. 우하이 성주는 이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유목민인이 가축에 집착하는 것이로군. 성주는 성벽 밖에서 계속 성문을 두드리는 몽골군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조공으로 포위를 풀 수 있다면 큰 손해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칭기즈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약속대로 고양이 1000마리와 제비 10,000마리가 몽골 진영으로 보내졌다. 그 순간 칭기즈칸은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고양이와 제비에게 송뭉치를 달고 그것에 불을 붙여 성으로 돌려보내라. 장수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칭기즈칸의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불을 지닌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도 전에 명령은 신속히 실행에 옮겨졌다. 고양이들의 몸에 송뭉치가 묶였고 제비들에게도 불씨가 달렸다. 불이 붙은 순간 고양이와 제비는 겁에 질려 성을 향해 도망쳤다. 저것들이 성으로 돌아오고 있다.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병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성주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불붙은 고양이와 제비는 순식간에 성 안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성의 목조 건물과 창고들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불이야, 모두 불을 끌어나가라. 성 안에서 혼란에 빠진 병사들이 소리쳤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성 내부로 번져나갔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 공기는 떨렸고 불타는 나무와 지붕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굉음이 성 안을 뒤흔들었다. 모두 물러나라. 불길이 너무 강하다. 한 병사가 절규하며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불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잖아. 성주도 혼란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성 안에서는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불길은 이미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흐느끼는 소리와 무너지는 건물의 소리가 뒤섞였고 우하이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우린 끝장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한 병사는 절망에 빠진 듯 무릎을 꿇었다. 불타오르는 성을 배경으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몽골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